부산 기자들이 뉴스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 부산 기자회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차피 이제 다들 가을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정말 완연한 가을이고 그죠. 요즘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하면 하늘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하늘 정말 날씨도 좋고 말이죠. 예술이야 예술. 자연이 만들어준 정말 힐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단풍도 이제 들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또 패션 피플들의 트렌치 코트 또 기세우고 또 이렇게 시몬 너는 아느냐 하면서 한번 걸어줘야죠. 낙엽 밟는 소리를 사각사각.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정말 날씨 좋은 가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답답합니다. 맨날 뭐 집에만 있고 근교에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다들 트렌치 코트는 한 벌씩 있으시죠? 저는 뭐 베이지, 블랙, 카키 한 3종류 정도 있는데 가을을 느끼기 위해서. 저도 2종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렌치 코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무처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트렌치코트 더 없는 것 같아요. 아. 롱패딩도 한때 막 유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지난해부터 롱패딩이 좀 짧아졌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뭐 짧아지기도 했고 학생들이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갈 거니까 아무래도 아예 못 그 보게 되다 롱패딩, 보니까 그래 그 행렬들. 롱패딩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애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다 우리 연령대 분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이야기하겠는데 네, 우리 네. 김민재 기자 그러니까 참 어이가 오늘 없네요. 주제 뭐예요? 근데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영도구나 원도심 지역에는 더더욱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렬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주제도 그런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들고 오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강서구 명지 같은 경우에는 좀 과밀학급 또는 과밀학교 문제로 굉장히 지금 맞아요. 저 실마하고 있죠. 그 정관 신도시 한참 이제 들어서고 했을 때 콩나물시로 학급으로 취재했던 적 있어요. 네. 신도시인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그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갑자기 아파트가 딱 한두 단지가 탁탁탁 들어올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디는 학교가 사라지고 어디는 학교가 필요해서 이렇게 좀 말들이 많고 이거 결국에는 인구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워낙 지역별로 불균형이 또 심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지역의 민원이 다르죠. 이제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유지해 달라. 근데 신도시에서는 이 학교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서로 다른 민원들이 오고 가죠. 학교를 유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유지해 달라. 저도 이제 기장 쪽에 대변 초등학교 있었잖아요. 그 지금 대변 이름 초등학교에 그 학교명을 용암 초등학교로 바꿨는데 그 학교명 하나 바꾸는 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선배님들, 또 지역 주민들, 그 학교가 그냥 단순히 스쿨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를 없앤다? 어휴, 정말 이 가슴에 쿵 꽂히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행사인 거죠. 학교가 단순히 그냥 그 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념은 우리 아닌 것 아이들의 같아요.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네네. 기관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동부산에 뜨는 신도시 일광 신도시가 있다면 서부산에 뜨는 신도시 명지 신도시 정말 그 신도시마다 그런 과밀학급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명지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팝밭 아니었어요? 파밭이거나 네. 매립지였죠. 그쵸. 그렇죠. 네. 그곳에 이제 사람이 삽니다. 맞아요. 거기에 막 에코델타, 국제 막 이런 엄청 이런 화려한 네, 수식어들이 붙은 도시가 되고 있죠. 지금 거기에 지금 학교가 학생 수요 예측이 제대로 하는데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과밀학교이자 과밀학급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인구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인구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예. 이제 10년 사이에 이 인구 추이를 보면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3만이 10년 사이에 빠져나갔고 반면에 강서구는 인구가 10년 만에 2배가 됐죠. 완전 다른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학교 문제는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영도구에서 빠진 인구가 다 강서구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원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신도시는 그만큼 또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전반적인 추이를 분석하면 되겠죠. 네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학령 인구가 있는 가정
가정이 원도심에 이사를 오지 않는다는 말도 될 거고 원도심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출산율 자체도 원도심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산부인과의 현황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산부인과가 단 한 곳이라고 합니다. 1년에 분만 건수가 한 400여 건이 됐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제 뭐 물론 가임 여성도 좀 줄고 부산의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현저하게 줄어서 저희 같은 개인 의원에서는 이제 분만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금 거의 분만이 없다시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으면 이 병원이 없을까? 그러면 당연히 학생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어린 세대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학교 이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시골도 아니고 부산이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 좀 믿기 힘든 일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이게 그렇죠.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출산율을 본다면 지금 전국의 합계 출산율, 이제 가임기 여성이 이제 임신 가능한 기간 동안 나이를 낳는 네. 그 수를 본다면 전국이 0.918, 0.9명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부산이 0.8명이에요. 지금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원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중구나 영도구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지금 10년이 훌쩍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속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짐작이 가실 텐데 이렇다 보니까 학교들을 가게 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원도심 학교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제 통합의 분위기로 네네네. 가고 있잖아요. 통합의 분위기를 되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20명 있기 때문에 40명으로 그냥 완전체 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로 갑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졸업생들에게는 그 학교가 단순히 그 수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합쳐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달갑지 않은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역에서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뭐 학령 인구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수치를 놓고 보면 좀 효율적인 방법은 원도심에서 학교를 없애고 필요한 곳에 학교를 배치하는 게 그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실제 최근에 한 사례가 있거든요. 영도구에 지금 부산 남구를 강서구 명지로 이전하는 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도 곳곳에 부산 남구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부산 남구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대상지는 같은 학군이자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강서구 명지 신도시. 부산 남구가 이전할 경우 영도에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하나 남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은 학교 이전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불균형을 부추길 것이라 우려합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영도에서 애를 낳으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학군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고 영도에 있던 분들도 영도에는 우리 애들의 미래가 없다 하고 떠나가기 쉬운 정도로 돼가지고 이전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도에서 앞으로 학교를 갈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 학부형들한테 의견을 묻고 영도 구민 주위의 이 난고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문을 해야지 재학생하고 졸업생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까지 꾸려서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반대를 하는 주민들 비상대책위원장 분께서도 일단은 남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마음 맞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금 뭐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반대 입장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들은 소식은 뭐 구청장 미팅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향후에는 뭐 어떤 언론을 통해서 좀 이 이슈업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실 거라고 하고요. 교육청과 좀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교육청의 입장은요?
교육청에서는 이제 수치적인 논리들에 의해서 효율적인 결정을 하려는 지금 상황인 거죠. 수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근데 제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그런 교육의 질이라든지 교육의 방식 쪽으로 이 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학교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전체의 자산으로서 학교의 가치를 본다면 어떤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단순히 학교를 폐교할 거예요 라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뭐 이렇게 공청회 형태라든지 아니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명회 같은 걸 진행했으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효율성, 정말 교육의 질을 모든 학교가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그것 이게- 때문에 결국 네.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고. 수치적으로 교육청의 말도 또 이제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부산 남구 재학생 수가 올해 이제 335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5년 넘게 50명씩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학교 전체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일 경우에 적정 규모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게 이제 곧 적정 규모 대상에도 포함이 될 거고 네네. 앞으로의 그 장래 인구 추계를 봤을 때도 학령 인구가 늘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도는 약간 좀 특성 있는 말이 있잖아요. 영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도를 떠나지 않고 복례산이 보이는 곳에 살아야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동네산 속설이 있잖아요. 할머니의 속설. 그렇죠. 그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나가면 큰일 난대요. 나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 남고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속 영도에 사실 거고 그 영도에 살면서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영도에 있을 거잖아. 또 그 속설에 따른다면 복례산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산술적이군요. 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도지 재생 사업도 있지만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아파트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다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뭐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2022년 3월부터 금정구 서곡초등학교가 금사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2018년 회동초가 금사초로 합쳐진 이후 2년 만에 통합이 또다시 결정된 겁니다. 이로써 내후년부터 금정구 회동 금사동 일대에는 한 개의 학교만 남게 됩니다. 학교 통폐합과 함께 폐교된 학교는 글로벌 외국어 센터와 놀이마루, 지역 복합 문화시설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제 학교 문제가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 통폐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또 학생 수가 많아져서 학교가 더 필요한 지역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강서구 명지 신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 떠올라 있는데 초등학교 현재 명지 신도시 권역에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학교의 그 신설 계획을 보면 80% 이상이 강서구입니다. 그 중에 강서구인데 물론 다 선다는 보장은 없죠. 이제 중투에 다 통과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7곳 중에서 이제 과밀학교의 기준은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이 학교들 말하거든요. 네. 4곳이 과밀학교입니다. 근데 과밀학급은 이제 대체로 우리가 30명이 넘으면 과밀학급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아까 나왔던 명호초등학교라는 데가 현재 1690명. 오. 부산에서 제일 많은 2019년 기준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넘었어요. 1,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원초등학교는 이제 가건물을 네. 들여서 이제 데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뭐 300명 커트라인이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뭐 1,600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과밀학급이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 막 복도 뛰어다니고 놀잖아요. 못 나가게 한대 다칠까 봐. 애들이 너무 많아서. 1,000명이 넘어가면 과밀 학급도 중요한데 과밀 학교도 중요한 이유가 네. 급식 시간, 그 휴식 시간 있지 않습니까? 쉬는 네. 시간. 이럴 때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학교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시간 타임 로스도 길어지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뭐 지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과밀 학급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밀 학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명지의 학교가 그만큼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교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될 거 그렇게 쉽게 오케이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 권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지호초도 네. 2016년에 처음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녹화를 합니다. 그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통과시켜줬어요, 조건부로. 그때 조건부가 너희 자체 재원을 해라. 그때부터 자체 재원을 해라고 했습니다. 학교 짓는데 얼마나 들까요? 한 300억 정도 든다고 보세요. 300억. 300억. 2019년에 다시 또 트라이합니다. 네. 그때는 뭐 시기를 조율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트라이합니다. 네. 오케이. 그런데 자체 재원을 해라. 아니 그게 네. 자체 재원으로 가능은 합니까? 그래서 가능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에. 맞아요. 부산시 맞아요. 교육청. 예, 예. 네네. 그게 이제 김진홍 원내대표님도 얘기하셨던 건데 그게 시설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제가 쓰자. 이제 3,900억이 적립돼 있으니까 네. 3,900억에 300억이면 10%도 안 되지 않느냐. 네. 그 돈을 쓰자라고 맞아요. 제안을 했었죠.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부산 경남 미래 정책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3,900억의 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솔루션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첫 제안을 했잖아요. 네.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첫 제안 보도 자료로.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풀린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차마 이거 쓰겠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옆에서 누가 툭 찔러주니까 네. 오케이 가는 거. 학교를 짓는 걸로 방향성 잡고 가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마침 또 우리 강서구청에서 30억을 쾌척하신 덕분에 노기태 맞아요. 청장님께서 네, 그렇죠. 또. 예. 그 덕분에 이제 교육청이 이제 압박을 좀 받은 거죠. 어찌 보면 그럼 언제 그 학교가 완공이 되나요? 23년 3월에 23년 3월. 그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학교를 만드는데 공동 투자하는 것도 첫 사례잖아요. 네, 전국 최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의미가 것 같아요. 있네요, 되게. 아니 근데 그 첫 사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방점을 찍으셨잖아요. 네. 2023년 3월에 학교 운동장이라도 가서 뭔가 안일규 이렇게 부산의 원도심과 신도시 이렇게 180도 다른 교육 환경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결과값이 확실하긴 한데 단순히 사람이 적으니까 없앱니다가 아니라 그 학교를 나왔던 사람들, 지역 주민 그리고 그 학교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아울러서 좀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오늘의 이슈도 기자들의 말말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민 기자부터. 네, 저는 학교는 이제 교육기관이기도 하자 지역의 자산이다. 뭐 우리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가 지역의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 전체와 함께 어떤 결정을 할 때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문제는 수싸움이 아니다. 단순히 학령 인구, 학생들의 머릿수만 놓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또 지역의 미래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 교육시설의 관점에서 뭔가 좀 크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기자님. 학교 문제는 넘버가 아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100번 동의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순히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함께 생각하는 걸로 가야 돼서 영어로 넘버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학교의 이제 신설 및 통폐합은 교육 자체의 시작이다. 남고의 이전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과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자체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명지 5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이 이제 교육부와 돈 관련 없이 이제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교육 자체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냐. 그런 처음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교육 자체의 시작이다.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의 신설이나 뭐 폐지나 통폐합이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또 부산시와의 이런 관계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다른 뉴스 아이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또 우리끼리 또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죠. 네. 혹시 압니까? 또 우리 안윤태 사무처장님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뭔가 해결책을 또 찾아주실지. 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